오늘로 한 달 만에 편집자는 끝납니다. 물론 진짜 끝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효과음, 트랜지션을 한 번에 달아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유튜브 영상 구성 요소의 나머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진도는 좀 거꾸로 갈게요. 효과음, 트랜지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 효과부터 갈게요. 사실 이 세 요소를 한 영상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이 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유튜브 편집 트렌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한 적은 있지만 현재 유튜브는 일반 유튜버부터 대형 방송사까지 자막 디자인부터 효과까지 힘을 주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편집이 너무 정신없다는 댓글은 봐도 자막 편집 등이 너무 밋밋하다는 댓글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트랜지션을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거 요즘 유튜브에서 쓰나요? 안 씁니다. 되려 유튜브 영상 보는데 저렇게 화면 넘어가면은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해요. 근데 그렇다고 막상 안 쓰자니 좀 어색합니다. 아마 영상을 처음 편집해보시면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랜지션일 거예요. 컷까지는 어느 정도 잘 잘랐는데 장면과 장면 사이에 이어붙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화감이 들어요. 어색합니다. 트랜지션은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장면을 삽입하는 트랜지션이 있고 아예 효과로 때우는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장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처음에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트랜지션이야말로 어느 정도 편집을 해보고 숙달이 된 상태에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보니 타이밍이 너무 길면 안 되고 두 번째 자주 반복을 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 타이밍이 감이 안 잡히니 막 집어넣었다가 영상의 몰입도만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런 식의 효과 중심의 트랜지션을 추천드리는데 이것도 프리미어 쓰신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프리미어 컴포저 쓰시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멋있습니다. 우선은 무료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쓰시면 되는데 효과 전부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고 어디에 영상을 걸쳐야 하는지도 표시가 되어 있고 사용도 편하고 효과도 멋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미. 처음 연습하신 거면은 컷 사이사이 넘어갈 때 펜이라고 하는 요 트랜지션 이것만 넣어주더라도 깔끔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특히나 추천드리는 이유가 프리미어 기본 트랜지션의 경우에 촌스러운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같은 걸 찾아보려고 하니까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적용하려면 조정 레이어를 자르고 부수고 효과음 넣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펜 같은 경우 프리미어에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로 넘어가는 트랜지션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쓱 넘어가는 효과를 하나 넣어줍니다. 약간 처음에 이펙트 비디오 트랜지션에 푸시라고 들어있는 효과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한 7프레임에서 10프레임 정도면은 딱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칸, 요게 딱 7칸 될 정도로 줄여주면 될 겁니다. 이러면 휙하고 빨리 넘어가긴 하는데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블러를 줄 겁니다. 창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누르고 뉴 아이템에 어저스먼트 레이어 해갖고서 조정 레이어를 하나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펙트 중에 다이렉셔널 블러라고 하는 방향 블러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넣어줍니다. 블러를 넣게 되면은 지금 아래 위로 흔들릴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의 방향을 조정을 해줍니다. 아마 90도 정도로 조절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아까보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 효과음 하나만 넣어주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렉이 있고 좀 무겁습니다. 간혹가다 저것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튕길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효과음입니다. 효과음은 진짜 딱 한마디면 끝납니다. 컷 시작할 때 붙여라. 끝. 효과음 왜 쓰나요? 강조하고 싶어서 쓰죠. 강조.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확대하는 데다 붙이라고 했죠. 확대 언제 하나요? 컷 앞에다 합니다.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식이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컷이랑 똑같이 놓는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두시고 이제 천천히 효과 넣고 강조하고 싶은 거 있다면 그때 효과음은 더 효과해주세요. 효과음 설명은 진짜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넣는 방법도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되니까요. 다만 효과음은 두 가지를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효과음 종류와 효과음 크기입니다. 현재 효과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편집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묵리주의 효과음들이 쓰이긴 쓰였었는데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짧은 강조 효과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효과음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서 얻기보다는 그때그때 구글링해서 긁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당장 편집하고 싶은데 어떤 효과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우선은 지난번 강조 자막 편에서 자막 종류를 대략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에 맞는 효과음들을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단순하게 강조 자막이다. 그럼 이렇게 북소리나 버튼 누르는 소리 같은 거 써보시고 분노 자막이다. 그러면 이렇게 발각음, 광선검 같은 소리를 넣거나 불 효과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불타는 부분을 넣으셔도 되고요. 황당함, 이런 물방울 소리나 나무 박수, 띠용 같은 소리를 넣어주세요. 감성은 약간 이런 샤라라 하는 느낌이나 아예 넣지 않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효과음들은 올려둘 테니까 연습해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그 다음이 효과음 크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효과음 종류보다도 중요합니다. 효과음을 아무리 잘 넣어도 소리 혼자 삐져나오면 정말 어색해 보이고 몰입도 다 깨집니다. 영상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이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기도 하고 영상 피드백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효과음 크기 같은 경우 저는 보통 효과음 넣는 트랙을 따로 둔 다음 한 10dB 정도 줄이는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많이 줄이면 20dB까지 줄일 때도 있고 효과음이 아닌 배경음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거는 영상 전체의 소리 크기나 분위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한꺼번에 이걸 관리하고 싶다면 효과음들을 묶어서 오른쪽 오디오 게인 눌러갖고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누른 후에 볼륨의 최대치를 조정해주거나 프리미어의 오디오 트랙 믹서 들어가셔갖고 오디오 트랙 자체에 하드 리미터를 걸어주시면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효과음과 배경음악은 이걸 잘 쓰냐 안 쓰냐로 편집자의 역량과 경력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작하는 입장에서 쓰는 내용들이니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사용해주세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효과나 효과음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효과입니다. 효과의 경우 자막 효과와 그냥 효과로 나누는데 우선 자막 효과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막 효과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기능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예능 효과 쳐서 나오는 템플릿 쓰시는 게 빠릅니다. 그게 훨씬 머리 덜 복잡하고 빠르고 이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템플릿들도 깊게 들어가서 기능들을 굳이 분석하면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거나 확대, 투명도 바꿔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자막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것도 자막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걸 좀 빠르게 한 다음 아래일 때 투명했다가 올라갈 때 투명도 없애면 참 쉽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점들이 있죠. 왜 내가 이런 효과 만들었을 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는 예능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이건 제가 다음 시간 편집자들의 영업비밀 편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조 자막 쓰시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나오는 효과 넣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이것 좀 익숙해졌다, 가운데 박히는 효과도 써주시는 느낌으로 가주시고 점점 늘려가주세요. 여기서 굳이 자막 스타일별로 많이 쓰이는 효과 딱 하나씩 정리해드리자면, 강조, 아까처럼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 박히는 효과가 많이 써요. 분노, 애프터 이펙트의 위글처럼 흔들리는 효과, 이거는 기능 제대로 쓰려면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야 되는데 템플릿 찾으시면 나옵니다. 황당, 웨이브 워프라는 거 종종 씁니다. 프리미어에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감성 자막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거 많이 쓰는데 이 타이밍이 좀 더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막 효과 같은 경우는 효과를 쓰실 경우에 효과음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효과와 효과음이 같이 들어가거나 효과음만 있는 건 괜찮은데 효과만 있으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효과들은 영상에 색감을 먼저하거나 영상에 무언가를 넣는다인데, 사실 이렇게 영상에 넣는 것들은 대부분 크로마키입니다. 유튜브에서 넣고 싶은 거에 그린 스크린 누르시면은 크로마키 장인분들이 일일이 따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 가져와 준 후에 초록색 배경 없애주시면 이렇게 삽입됩니다. 가끔 이런 자료들의 경우 하얀색 배경이 같이 들어가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블렌드 모드에서 스크린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한 달 만에 편집자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튜토리얼 끝났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달 만에 편집자는 장르별로 세분화됩니다. 야외 촬영이나 실내 촬영에서 인터넷 방송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토대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버든 편집자 지망생이든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 이론들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항상 부족하지만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이걸 끝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에 큰 발을 내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한 유튜브였습니다.